결혼을 앞두고요. 많은 갈등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번 사건도 재미있는 사건인데요. 아하. 2012년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네. 둘이 이제 아주 사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이제 우리 결혼하자.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네. 2015년 3월로 결혼식 날짜 잡은 아하. 거예요. 자, 그럼 결혼해서 중요한 게 신혼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자네 이제 아버지가 네.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내가 4명이 된 집을 신혼집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어허. 근데 문제가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왜요? 그 집에는 이 예비 남편과 그 누나, 시누이가 같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측에서 조금 그게 불편했겠죠. 그러면 그 누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남자의 집에서 누나도 당분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허허. 아니 누나를 어떻게 같이 사느냐 내보내야지. 네. 이것 때문에 양가가 갈등이 벌어져서 네. 결국은 파혼까지 이른 사건이었어요. 아니, 최단비 변호사님, 이것 때문에 파혼까지 간다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제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이 누나도 집을 구하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아하. 근데 새로운 집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랬겠죠. 그래서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는데 누나가 나가서 살 집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자 이 여자 쪽 집에서 예비 장인과 장모가 이 남자를 부릅니다. 아하. 남자를 불러서 아니 결혼이 다가오는데 왜 아직까지도 누나가 살 집을 못 구하느냐. 빨리 누나랑 같이 살지 않는 쪽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사실은 이 얘기를 들은 이 예비 신랑도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예비 신랑이 예비 장인 장모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이 예비 신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를 하고 아이고. 예식장 예약도 취소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예비 신부 측에서 계속해서 이 예비 신랑에게 연락을 시도를 했는데 아예 연락조차 받지를 세상에. 않았던 겁니다. 아니, 근데, 물론요, 다 자기네로 사정이 있겠지만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물론 시누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누이도 자기가 사랑하는 예비 신랑의 가족이면 좀 당분간 좀 같이 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민법에 부부는 동거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아하. 시누이와 시부모와 동거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결혼하면 일단 독립을 하는 거예요. 네. 시댁으로부터 독립을 해야지 어떻게 신혼집에서 계속 시누이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도 하겠네요. 불편해서 살 수 있겠어요? 또 신혼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 아닙니까? 아하. 신부가 있으면 불편해가지고 뭐 제대로 여름에 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또 이렇게 합방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자 집에서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예비 장인 장모가 그걸 설득하려고 이제 사위를 만난 겁니다. 네. 그거 자네가 해결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을 해라. 아하.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언쟁이 있었겠죠. 네. 그거 가지고 제 생각에는 남편이 이제 삐진 것 같습니다. 아하. 삐져가지고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거예요. 아하. 아니 결혼이 장난입니까? 이런 문제로 그냥 바로 그냥 파혼 통보하게? 네. 이건 제가 봐도 남편 쪽에서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의 소중한 누나, 친누나를 약간 이 부담이 되는, 짐이 되는 존재로 여기는 이 예비 신부 측의 가족의 이 행동에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가 됐을까요? 파혼까지 통보했어요. 제가 이 남자분의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변호를 해드리자면 네. 굉장히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분과 여자분의 가족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 집은 아버지 명의의 집이에요. 아하. 아버지 명의로 자신의 딸과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고 앞으로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신혼집으로 내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딸인 시누이 입장에서도 이 집에서 같이 살았고 권리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냥 나가라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겁니다. 네. 그런 거에서 있어서 아니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사실은 가족이 아파트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예비 장인과 장모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에게 나가라고 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친구가 사실은 남편과 결혼을 할 때 남편이 누나랑 같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 똑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제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이 누나들도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전세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집을 그냥 신혼집으로 안 사고 이 집에서 전세금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집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살고 싶었겠죠. 더 네. 작은 집으로 가기 싫었을 거예요. 아하. 저는 남자 입장에서는 우리 누나에게도 이 집에 돈을 일정 부분 나눠줬으면 됐는데 아하.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꾸 누나에게 나가라고 하고 네. 누나도 노력은 하고 구할 수 있어 하려고 하지만 네. 못 구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해결을 해라라고만 하니까 이 가족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김동철 교수님, 물론 예전에 뭐 옛날에 그 무슨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막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누이가 좀 불편한 관계이긴 하겠습니다만 좀 같이 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 하실까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뭐 같이 산다 안 산다를 떠나서 자기 개인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이 가게 됩니다. 이제 뭐 이기적이라고 그러면 나쁜 생각인 것 같지만 애착 심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결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를 만들고 싶고 네. 자,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시누이가 있으면 그게 상당히 좀 어려워지죠. 네. 그리고 요즘 현재 이제 그 애착 심리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부부들조차도 네. 신혼방에 가면 그 문화가 틀렸기 때문에 아하. 방도 따로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침대를 또 따로 쓰는 경우도 있지 아이고, 않겠습니까? 네. 자, 이런 것처럼 개인에 대한 존중을 보장받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 결국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아마 상당히 있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이렇게 되면 지금 파혼을 예비 신랑 입장 남자가 파혼을 통보했어요. 아마 많은 자존심 상했나 봐요. 근데 여성분 입장에서는 연락을 계속 취했는데 안 받았대요. 이렇게 되면 이종훈 평론가님 이 두 사람 사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 소송으로 들어간 거죠. 소송까지 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쪽에서 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아하.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이제 청구 소송을 이제 했고 어. 재판부는 이 여성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남성도 맞소송을 한 거군요. 남성도 소송했는데. 네. 아. 아니 이 남성이 너무 일방적으로 아하. 그러니까 사전에 아무런 얘기 없이 이런 식으로 탁 이 파혼을 통보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일방적이다? 잘못된 거다. 아. 그래서 이제 위자료 1,000만 원. 네. 거기 더해서 이제 결혼 준비 비용이 또 이제 한 꽤 들어갔었나 네. 봐요. 2,300만 원. 이른바 뭐 스드메. 예. 스드메. 그래서 네네. 그 비용까지 다 물어줘라. 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렸는데 네. 저는 이 사건 보면서 결혼이 장난이냐. 아. 그러니까 양쪽 다 너무 결혼을 가벼이 여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제 이 남자도 잘못했어요. 네. 남성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좀 빈정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여성이 정말 이 남성을 사랑했다면 네.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했겠죠. 아하. 그래서 야 이럴 게 아니고 이게 네. 감정적으로 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네.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도 있었던 네. 거 아닌가. 아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보실 때는 재판부가 여성의 손을 들어준 어떤 배경이랄까요? 주된 이유가 그럼 대체 뭘까요? 이 재판부가 이제 송인우 부장판사를 굉장히 재판 잘하시는 아, 분인데 그러세요? 네네. 그분이 이렇게 이제 남자가 잘못했다고 판단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약혼이라든지 결혼을 파혼할 때 누가 잘못했는지 보는지 아세요? 먼저 파혼 통보한 사람은 일단 잘못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여자가 큰 문제가 있거나 폭력성이 있다 그러면 파혼할 수 있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자가 그렇게 파혼까지 당할 만한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최 변호사님이 굉장히 변론을 잘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하나 남자 측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네. 그냥 일반적으로 소위 말해서 잠수를 탔다는 거예요. 아하. 여자 쪽에서는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이 갈등을 해결해보자. 네. 뭐 시누이를 내보내든지 아니 같이 살려면은 뭐 기간을 정하든지 이렇게 갈등 해결해보자.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하. 남자 쪽에서는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전화도 안 받고 그냥 파혼을 통보한 거예요. 네.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결혼은 인생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이고 이미 사람들한테 다 알렸을 겁니다. 네. 근데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면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아하. 컸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김동철 교수님 혹시요 이 누나 이제 중간에 낀 분이 이제 이 예비 신랑의 누나잖아요. 이제 파혼까지 하게 되고 또 소송까지 해서 동생이 돈을 물어주게 생겼는데 이 누나의 마음은 지금 야 나 때문에 미안해 이 정말 생돈을 물어주게 돼서 미안해 이럴까요? 아니면 아이고 잘했어 야 잘 헤어졌어 야 이럴까요? 후자가 좀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후자가 많은가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유 네. 미안해. 자, 이게 이제 일반적 감성이잖아요. 아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쨌거나 파혼이 돼서 깨져 있잖아요. 네. 자, 깨졌으면 결국은 같은 지편, 혈족의 편이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파혼한 그 상대의 집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지탄을 할 거고 서로 지탄의 형태들이 좀 커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낫죠. 여자 쪽에서도 아마 잘했다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차피 헤어지고. 어차피 이렇게 지금 잘해야죠. 미움 샀는데 가서 그 시누이한테 어떻게 구박 많이 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네. 네. 정말로 좀 뭔가 씁쓸함을 많이 남기는 그런 사례였습니다.